성장과 개발은 공존할 수 있을까요? 자연과 공존하면서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 파괴 없는 자연 개발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훼손에서 재생으로, 순환 제조 시스템으로 바꿔 제로 폐기물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단일 사업장 기준 세계 4위, 세계 최초로 TSL 공정을 완성시키며 최고 순도 아연 재련 수율을 달성한 영풍 석포 재련소. 이제 친환경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아연 재련소로 끊임없는 연구와 투자를 통해 한계를 극복해온 영풍 석포 재련소. 50년간 외길, 아연을 재련해온 도전의 역사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경상북도 최북단,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경계를 이루는 태백산 줄기 아래 위치한 봉화군. 그 중에서도 가장 험한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오지, 봉화군 석포에 영풍 석포 재련소가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끈 주역으로 철강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강의 품질을 좌우하는 소재가 바로 아연입니다.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철강제 부식 방지 원료로 쓰이고 있는 아연은 최근 금속 자원의 산업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아연 소재 확보 전쟁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어떻게 아연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아연 재련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풍 석포 재련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아연 생산 공장으로 단일 사업장 기준으로 세계 4위의 생산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아연괴는 약 35만 톤, 황산은 70만여 톤이 되는데요. 영풍 석포 재련소는 국내 아연 시장의 40%, 세계 아연 시장의 3%를 책임지며 명실공히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영풍 석포 재련소가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독보적인 기술 때문인데요. 세계 최초로 아연 잔여물에서 유가금속을 최대한으로 뽑아내는 TSL 공법 기술을 확보해 세계 재련사 중에서 가장 높은 금속 회수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영풍 석포 재련소가 석포에 설립된 것은 산업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태백을 석탄 광산 개발 거점 도시로 지정하면서 그 일대 광산 개발이 본격화되었던 1960년대, 태백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봉화군에서도 30여 개의 광산이 개발돼 중석과 석회석, 납석 등 우수한 품질의 광물 자원이 생성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화광산은 우리나라 제1의 아연 광산으로 석포리 일대에서 아연과 납을 채굴했는데요. 이후 아연 광석을 선광 처리할 수 있는 영풍 석포 재련소가 마을에 들어서면서 아연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 주로 이제 농사는 얼마 안 되었고, 농사 짓는 사람은 얼마 안 되었고, 산림 쪽으로 산판이라고 나무를 정부의 산림청에서 이게 나무를 베갖고 또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그런 사업이 많았고, 석탄이 또 강산이 있어갖고 그 석탄이 또 석포역으로 해갖고 운반해갖고 또 그런 또 동네였고. 기차역이 있는 석포리는 재련소가 들어서기엔 최적의 입지였습니다. 아연 광산과 가까워 동선이 매우 짧기 때문이죠. 광산에서 채굴한 납과 아연은 차로 재련소로 옮겨 정광 처리하고
석포역을 통해 해외로 수출됩니다. 농사지을 땅이 없던 산간 오지에 들어선 영풍 석포제련소는 주민들에게 살 길이자 처음 만난 문명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지 뭐야. 첫째 동네에 전기불이 막 호원한 게 막 공장이 됐으니까 저 전기불이 호원할 게 어린 마음이 좋았었고, 그 다음에 뭐 외국 근로자들도 막 볼 수 있고, 그리고 막 자동차가 뭐 장비라든가 막 보이지도 않던 그런 것들이 막 동네에 들어오고, 막 공장 건물이 막 들어서고, 또 외지인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네 엄청나게 막 좋았지요. 영풍 석포제련소와 성장의 길을 함께한 마을 역시 지난 50년간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90년대 폐광 이후 전체 인구는 크게 줄었지만 석포제련소가 있는 마을의 인구는 과거에 비해 세대수가 2배나 늘었습니다. 누구보다 주민들이 그 변화를 잘 알고 있는데요. 살아온 역사가 그 증거입니다. 이거는 우리 그 전에 처음에 영풍 시작할 때 이제 영풍 자택에서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고, 가서 이제 밥 먹고 하면서 사진 찍은 거고, 이건 다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야외 놀러 가고 사진 찍은 거고. 삶의 갈피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영풍 석포제련소. 한 집 걸러 한 사람은 공장에 취업했고, 다양한 일거리가 생기면서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서 편의시설도 늘어났습니다. 마을에 규모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기 소천, 우체국도 소천 있고 소천면으로 돼 있었어요. 우리 이 석포가. 그러니까 이제 영풍이 도로고부터 이제 인구가 많고 이러니까 이제 석포에 우체국이 생기고 또 이 다리 농협도 생기고 이래 갖고 이제 편리해졌죠. 뭐. 석포는 제련소를 중심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경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드물게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재생에 성공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쇠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요즘에도 석포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화되고 있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젊은 세대가 증가하면서 동네도 젊어졌습니다. 생산 인구가 늘면서 석포는 봉화군에서 가장 역동적인 마을 중 하나가 됐습니다. 저희 여기는 그 영풍이 있기 때문에 그 젊은 층의 그 학부형들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 그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기본이 지금 아이들이 거의 3-4명은 거의 출산을 해서 데리고 있는 사정이거든요. 대부분의 산간 지역의 초등학교가 그렇듯이 봉화군에서도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5년간 급격히 학생 수가 늘고 있는 석포 초등학교는 경북도 내에서 학생 수 증가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풍제련소가 있음으로 해서 여기가 우리 봉화군에서 10개 읍명 중에 젊은 층이 가장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또 유능한 인재들도 이제 우리가 참 이 석포 면에 보면은 뭐 참 학사 출신들도 많고 또 고학력자도 많고 또 그렇고 젊은 층이 또 형성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유일하게 경상북도에서도 초등학교 학생이 늘어나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석포제련소를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 지역 환경단체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영업 정지를 아니면 폐쇄 조치를 해야 됩니다. 석포제련소를 둘러싸고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석포제련소의 존폐 여부를 두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환경 생존권과 경제 생존권, 한치의 양보 없는 갈등으로 봉화군 석포리는 들끓고 있습니다.
공장을 뜯어내지 않고는 토양 오염이라든지 지하수 정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재련소고 옮겨 폐쇄 이전하고 복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답하고지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그 환경단체에서 그냥 재련소를 가서 이전하라, 떠나라. 석고 주민의 생존권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공장 문 닫아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난 50년간 영풍 석포제련소는 산업화의 1등 공신으로서 제조업 발전과 함께 지역 경쟁을 살린 상생 기업으로 인정받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환경단체와 일부 언론으로부터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영풍 석포제련소가 세워진 입지 때문입니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지금 석포제련소가 위치한 낙동강 상류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낙동강 상류가 갖고 있는 생태적 가치와 석포제련소의 경제적 가치, 환경과 경제적 가치가 대립각을 세우며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석포제련소를 둘러싸고 흐르는 낙동강 상류. 한층 푸르러진 실록과 함께 풍성해진 석포천은 초여름의 활기로 가득합니다. 1급수에만 산다는 버들치와 갈견이가 숨어들고 백로와 외가리가 찾아와 둥지를 트는 이곳이 바로 환경오염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와 맞닿아 있는 낙동강 상류가 영남 지역의 식수원이기 때문인데요. 환경단체에서는 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중금속이 낙동강을 오염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동댐에 위치한 외가리 서식지에서는 몇 년째 외가리 집단 폐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 것이 안동댐 인근 외가리 집단 폐사와 물고기의 떼죽음입니다. 환경단체는 외가리와 물고기가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 죽었다고 주장하며 제련소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연구 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 동물들의 집단 폐사는 석포제련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한 30곳 지역 정도에서 외가리의 시체를 뜯어서 이제 확인해 봤는데 수온 중독은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 낙사로 추정은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수치를 이제 환경부랑 그 당시에 그 지자체랑 그다음 민간 합동 자료를 검토해 보면 수온 농도가 이제 8.5 마이크로미터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안동댐 인근 외가리에서는 수온이 0.63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단 폐사라고 보기에는 매우 극히 낮은 상태였던 거고 큰 무리가 없는 수준, 그러니까 평균치 정도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발표한 정밀조사 결과를 보면 안동댐 인근 외가리 폐사에 중금속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개월에 걸쳐 11개 개체를 대상으로 병원체 검사를 한 결과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등 세균성 질병의 감염은 없었고 9개 항목의 중금속 검사에서도 카드뮴과 비소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수은 농도 역시 극미량으로 검출됐습니다. 폐사가 일어날 수 있는 농도는 8 마이크로그램인데 안동댐 인근에서는 그보다 훨씬 낮은 0.63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됐습니다. 그렇다면 외가리 집단 폐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종족 간의 번식 경쟁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외가리 폐사체 중 80%가 번식 경쟁에서 밀려난 새끼였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결과가 나왔지만 환경단체와 언론은 여전히 영풍 석포제련소를 낙동강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련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재생산되면서 폐쇄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석포제련소의 이전 혹은 폐쇄 요구를 석포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좀 답답하고 우리 보고 다 죽으란 얘기인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고 그래요. 내 친척이라면 영풍 폐쇄를 그렇게 의논할 수 있을까? 40년 동안 그 영풍을 이제 해바라기 하면서 살아온 주민들 입장에서는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몰아왔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환경단체에서 무조건 뭐 이걸 철회하라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속보 사람들은 살아갈 방도도 없이 무조건 철회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이 많은 2,000명에 되는 인구가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낙동강 오염 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 환경당국은 이달 말쯤 4년째 법정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조업정지 처분도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재계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는 석포제련소가 주변의 환경오염에 미치는 기여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건 과잉 규제라는 의견입니다. 일반 제조업과 달리 제련소에서 조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공장 전체의 불을 끄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모든 과정이 순차적으로 연결돼 있어 하루만 조업을 정지해도 생산 설비를 예열하고 시키는 데만 2달 이상이 걸립니다.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 석포제련소로부터 아연을 공급받는 대기업 공급망에도 차질이 생기고 지역 경제 역시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60일 조업 정지가 집행될 경우 1조 3천억 원의 생산 피해가 발생됩니다. 공장 재가동 시간까지 감안하면 약 1년 동안 제련소를 멈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 지역 경제도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면은 그 자리에는 사실 뭔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사안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그 즉시 바로 그냥 소멸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영풍이 좀 버텨주고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석포가 영풍 제련소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 석포가라는 건 생각을 할 수가 없지요. 다들 떠나가야 되지요. 예, 석포 제련소로 인해 갖고 우리가 서로 상생하고 존립된다고 보죠. 석포 제련소가 없으면은 생각도 진짜 할 수 없습니다. 석포제련소 존폐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또 다른 이유는 강화된 환경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련소가 설립된 70년도에는 국민 보건을 위한 공해 방지법이 있었으나 경제 개발에 밀려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이후 78년에 환경보전법이 시행되고 80년에 환경전담기구가 생겨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1990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 수질, 소음 등 오염 원인을 하나의 법에 수용해 관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 규정은 미비했고 규제 또한 느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 분야에 따라 환경법이 개정됐고 특히 수질과 관련해서는 과거와 달리 배출시설의 수질 기준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법 기준에 맞는 정수 시스템을 갖추고 하루에 1,500여 톤의 폐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청정 지역의 방류수 기준을 지키기 위해 총 40단계의 정화 공정을 가동해서 깨끗하게 처리된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는 정수 공장입니다. 저희 석포제련소에서 그 생산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여기 정수 공장에서 정화 처리해서 방류하는 최종 처리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수 공장의 모든 현장은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관리합니다. 정수 공정에서는 무엇보다 중화 작업 점검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성 폐수를 중화시켜주는 유화액과 부원료들이 적정량 투입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제련소 내의 모든 폐수는 정수 공장으로 들어오는데요. 먼저 소석회 등을 첨가해 중금속을 제거하고 황산 알루미늄을 첨가해 미세불소를 제거하는 화학적 처리 공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미생물을 통해 PCT와 셀레니움을 제거하는 생물학적 처리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4개 공정을 통해 정수된 물은 공정에 재이용되거나 방류됩니다. 이제 셀레늄은 현재 그 배출 허용 기준이 0.1 ppm 정도에 있는데 현재 우리 방류수 내에 이제
수준은 0.07, 상당히 밑도는 형태로 처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불소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법적 허용 기준이 3ppm 이하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한 1ppm 이하에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정 과정은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데 환경단체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열심히 좀 노력하고 있는데 일일이 어떻게 대응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사물 인터넷 시스템의 도입으로 체계적 관리와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정수공장의 정보는 환경공단과 연동됩니다. 네, 이 모니터는 수질 TMS 관제 시스템이라고 한국환경공단이랑 연동되어서 중금속 기준치를 잘 맞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공단에서 지금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조업이 잘못되어서 폐수가 방류가 되면 공단에서 먼저 알고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실시간으로 이게 연동되어 있어서 TMS 관제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 정보와 처리 과정을 공개하고 있지만 낙동강 상류 공장이라는 낙인을 지우기엔 역부족입니다. 항력업체에서 보면 이렇게 너무 느리게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걸 할 때마다 설명을 해주고 또 우리가 눈으로 봐도 하고 있어요.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형제이고 자매고 다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가 제일 잘 알죠. 그죠? 석포제련소 아래로 흐르고 있는 이 물이 낙동강 본류입니다. 이렇게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상류에 있다 보니 환경오염의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실제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수질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석포제련소는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공장 내에서 발생한 물, 즉 폐수를 낙동강으로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조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 회사는 아연을 재련하는 회사이고 공정지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산물을 처리하는 이제 서브 공정들이 있는데 그 방류수 자체도 저희들이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phương 법이 뭐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요. 미국에 실제 운영하고 있는 공장 그리고 중국에도 운영되고 있는 공장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눈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환경오염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영풍 석포제련소가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무방류 시스템입니다. 약 2년에 걸쳐서 모든 설비를 구축하고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를 하게 되면 100% 다 깨끗하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폐수를 방류하는 기준을 정해서 어느 정도 기준치 내로 방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준치를 하지만 그것이 환경적으로는 누적이 되면 되게 문제가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방류라는 것이 가장 환경적으로 좋은 게 전혀 배출하지 않으니까. 폐수라는 거는 강이나 하천에서 갖다 물을 쓰면 그 물이 깨끗하던 더럽든 간에 모두 다 폐수로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ZLD는 물을 끓이고 졸이고 증발시키고 재사용시키고 이게 무한반복이 되기 때문에 공장 밖으로 물이 즉 폐수가 흘러나갈 일이 없는 거죠. 무방류 시스템은 생산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원수의 수질과 거의 같게 처리해 공장 내에서 대부분 재이용하고 폐수 중에 있는 오염물질은 증발, 건조 과정을 통해서 폐기물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세계적으로 검증된 수처리 시스템 전문 기업인 수에즈와 계약을 체결해 무방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첨단 친환경 기술이 발달된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10년 전에 수에즈로부터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해 상용화하고 있는데요. 수에즈는 폐수 그리고 용수 처리의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미 텍사스나 다른 지역에서 무방류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Suez is a world leader in water filtration. We offer our customers several solutions in different industries, covering everything from food and beverage to industrial wastewater to water supply in big cities to you name it. If it has anything to do with water, we're involved in coming up with solutions on how to treat the water and meet the customer's needs. 특히 물 부족 지대나 수질 오염이 심각한 곳에 세워진 공장이나 시설에 도입돼 수자원 낭비와 하천 오염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사막지대가 많은 미국의 텍사스주에서는 가스발전소의 약 7%가량이 무방류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고농도 폐수가 발생되는 경우에 증류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무방류를 도입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ZLD는 물을 끓이고 졸이고 증발시키고 재사용시키고 이게 무한반복이 되기 때문에 공장 밖으로 물이 즉 폐수가 흘러나갈 일이 없는 거죠. 앞으로 폐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방류 시스템은 공장 밖으로 흘러가는 물이 없는 데다 폐수를 증발 농축 처리에 재사용하기 때문에 수질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환경단체가 너무나도 이제 그러한 어떤 방류수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자꾸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방류수 자체도 저희들이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phương법이 뭐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본주의 환경 운동가들은 이제 물이 바깥으로 나오면 오염이 되니까 공장을 폐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제 그러한 이제 주장이 종식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무방류 시스템 도입에 업계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공업용수를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나 다른 제조업도 환경 논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영풍 석포제련소의 무방류 시스템이 폐수 처리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영풍 석포제련소가 무방류 공정에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요. 무방류 공정이 어떤 건가요? 무방류 시스템은 한마디로 생산 공정에 사용한 물, 그 물을 공장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100% 회수해 생산 공정에 재이용하는 물 순환 시스템을 말합니다. 지난 2014년부터 저희 공장에 있는 낙동강 상류 지역의 수질 오염에 대한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구 개발을 진행했고 세계적인 수처리 회사인 수에즈 테크놀로지와 협업해 올해 1월 무방류 설비를 완공을 했고 성능 테스트를 마친 후 5월부터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 무방류 공정을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적은 이물질도 전혀 방류가 되지 않는 건가요? 네, 방류하지 않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4년부터 무방류 원천 기술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 특허까지 받았지만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수혜주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100% 완전 무방류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검토를 진행해 왔는데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기후와 석포제련소의 입지 조건, 그리고 업종의 특성에 맞는 한국형 무방류 공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옛날에는 공장에서 이 물을 정화를 한 다음에 바깥으로 배출을 했어요. 불순물이라는 게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아예 안 내보낸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 내부에서 물을 끓여서 증류를 한 다음에 그 물을 우리 공장에 재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무방류 공정 시스템은 낙동강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것 외에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수를 하루에 한 12,000톤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농축하고 깨끗한 물을 이제 회수함으로써 그 많은 이 물의 자원을 갖다가 제대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2,000톤 정도는 물을 안 받아도 되고 이 물을 다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미 고도의 정수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통해 그동안 청정지역 배출 허용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정수한 방류수를 배출해 왔는데요. 무방류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오염물질이 낙동강에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물이 전혀 없게 된 거죠. 현재 지금 ZLD 공정이 시운전을 마쳤고요. 지금 현재 그 ZL 공정이 완벽하게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수 공장에서 1차적으로 처리된 화학 처리수가 ZL 공장으로 다 보내지게 되고 현재 정수 공장에서는 하천으로 방류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무방류 시스템은 공장 폐수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공업 용수를 재사용한다는 점에서 친환경 기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방류 공정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영풍 석포제련소 내의 모든 폐수는 낙동강으로 방류되지 않고 모두 무방류 공정 설비로 이동되는데요. 정수 공장에서 정수된 폐수는 관로를 통해 무방류 시스템의 저장 탱크로 옮겨집니다. 이후 펌프를 통해서 열 교환기로 이동이 되고 열 교환기를 통과하면서 수온이 높아진 폐수는 탈기기로 이동돼 유해 성분이 제거됩니다. 유해 성분이 제거된 폐수는 증발 농축기에 유입되는데요. 이때 스팀이 가해지면서 증발과 농축이 이루어지고 펌프 작용을 통해 순환 과정이 반복됩니다. 증발 농축기에서 농축된 순환수는 크리스탈라이저로 이동돼 다시 증발과 농축을 반복한 후 탈수기로 옮겨져 건조되어 케이크로 배출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정수장에서 들어오는 피드탱크입니다. 그래서 피드탱크 쪽에서 안티스켈런트라든지 이런 약품들이 조금 주입이 되게 되고요. pH 조절도 되고요. 주입된 물은 이 펌프를 통해서 이 열교환기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열교환기에 통해서 거의 90도 이상으로 온도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교환기는 증발 농축기에서 증발된 수증기의 열로 인해 온도가 상승하는데요. 뜨거워진 열교환기가 유입된 폐수의 수온을 상승시킵니다. 상승된 수온은 철 구조물을 부식시키는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을 거칩니다. 네, 옆에 보이시는 것은 탈기기입니다. 그래서 열교환기를 통해서 열교환된 유입수는 이 탈기를 통해서 탈기가 되는데요. CO2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유입 스케일을 생성할 수 있는 성분들이 탈기기를 통해서 제거가 됩니다. 열 교환기를 통과한 유입수는 가장 먼저 불순물층을 형성하는 유해 성분을 제거해 물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도와줍니다. 네, 여기가 그 증발 농축기 이베포레이터라는 설비입니다. 열교환기를 거쳐서 온도 상승이 일어나고 또 탈기기를 통해서 스케일 성분들이 제거된 유입수가 증발 농축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방류 공정의 핵심 설비인 증발 농축기는 1차로 정화된 폐수를 끌어와 100도 이상의 고온에서 끓이는데요. 증발 농축기에서 발생한 깨끗한 수증기는 액화돼 공업 용수로 재사용되고 나머지는 고체화됩니다. 고체화된 폐기물은 수분 함유율 15% 이하의 케이크로 만들어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폐기됩니다. 이러한 공정을 통해 액상의 오염물질은 전혀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영풍제련소에서 낙동강 상류에 물을 흘러가는 중금속이 포함된 각종 물이 흘러가는 폐수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라지는 거고 더 정확한 말로는 종식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ZLD가 적용이 되면 낙동강으로 물 흘러가는 폐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무방류 시스템은 환경 보전에 있어서 효과는 탁월하지만
초기 건설 비용과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선택하기까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무방류 시스템 관련해서 이제 구축 비용이 한 320억 정도 투입이 됐고, 한 30억 정도가 연간 운영비로서 매년 발생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어떤 많은 비용이 투입을 하면서까지 이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한 거는 그만큼 우리가 현재 오해받고 있는 이러한 어떤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그 의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석포제련소는 산간오지라는 입지와 제조 공정에 맞는 무방류 공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래서 채택한 방식이 상압식 증발 농축 방식입니다. 증발 농축기 내의 온도를 100도 이상 끌어올려 오염물질이 설비에 달라붙는 기존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했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전력 소모가 많이 되지만 공정이 간단하고 안정적으로 설비를 운영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공정으로 나오는 폐열로 인근 아파트 350여 세대의 난방에 사용해왔는데요. 그 폐열을 이용해 무방류 공정의 열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순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영풍 같은 경우 무방류를 도입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련할 때 나오는 많은 폐열이 있는데요. 그 폐열을 이용해서 폐수를 증류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이미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무방류 시스템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I know the sting is pretty hard for capital costs up front to put in a plant, but the end goal is to years from now is to have a plant that's very successful and will pay for itself in the environment and customer happiness. So it's definitely to get rid of contaminants that otherwise would be contaminating the waste, the nice beautiful streams that you have in Korea and the 무방류 공정은 오염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수질을 개선해 수자원을 보호할 뿐 아니라 수량을 보존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제련소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공업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취수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무방류 시스템을 통해 폐수를 재이용하면 그만큼 하천의 물을 덜 끌어오기 때문에 물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방류 시스템은 일단 물을 전면 재이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낙동강 상류에서 취수하는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희 무방 시스템이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약 한 2,000톤입니다. 무방류 공정은 물 전략의 관점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무방류 공정이 본격 가동되면 하루 2천여 톤의 공업용수 취수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0톤은 25톤 탱크롤이 71대 분량으로 4인 가족 1,700가구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완전 무방류 공정이 실현되면 현재 사용하는 공업용수의 16%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무방류 공정은 낙동강 상류 수질 보호를 위한 저희들의 다각적인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외에도 오염 지하수가 하천으로 침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430여 원을 들여 별도의 지하수 차집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무방류 공정과 함께 낙동강 상류의 수질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석포제련소는 무방류 공정에 이어 오염 지하수 차단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염 지하수 차단 시설은 제련소와 하천 사이 지하 수십 미터 깊이의 콘크리트 벽을 세우고 지하에 웅덩이를 설치해 지하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처리합니다. 공장 내부의 토양 속에 있는 오염물질을 지하의 차집시설로 끌어올린 다음 무방류 공정을 통해서 재활용됩니다.
그야말로 오염 지하수로 인한 낙동강 상류 오염을 근본적으로 막아주는 최후 저지선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회사의 어떤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그 문제되는 그 개소와 어떤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제 예측을 하고 미리 사전에 도출을 해서 하나하나 이제 개선해 나가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개선 활동과 관련된 이제 정책도 수립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낙동강 수질 오염의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노력은 낙동강 상류의 수자원 보호와 건강한 생태계의 회복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노력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설득도 하고 또 설명도 드리고 해서 오해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대기와 토양 오염 등 과거로부터 축적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태계, 환경 보전은 영풍 석포제련소에게도 생존의 문제이자 100년 대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석포제련소의 경우에는 토양 오염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고 있었지만 또 지역 주민에게 볼 때는 그것이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또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업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환경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면서도 생산활동들이 계속될 수 있다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련소도 앞으로 존재를 하려고 그러면은 환경을 무조건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또 환경을 개선을 앞장을 서야 영풍이 존재하고 또 거기에 또 주민들의 생존권이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가 보장할 수가 있는 거죠. 오염물질이 배출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기업은 써야 되고 그걸 통해서 환경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고 그리고 옆에 바로 주민들이 살고 하는 공장과 어떤 그 공존하는 형태로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도시가 나가야 될 방향이 이제 그 방향 같습니다. 제련소 최초로 가동되고 있는 영풍의 무방류 시스템은 기존의 자원 순환을 더욱 강화해 지속 성장의 새로운 장을 보여주는 ESG 경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속에서도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함께 공존하는 것. 환경이라는 미래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 영풍 석포제련소의 도전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기술 발전도 이뤄가겠다는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지속 가능한 발전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영풍 석포제련소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재생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지난 50년간 튼튼한 경제 생태계를 이뤄온 영풍 석포제련소가 이번에는 산업 발전과 환경 개선을 함께 실현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